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은 3강 기사 분석과 작성해보기 시간입니다. 처음 2시간은 조금 기사가 무엇이고 또 기사 작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기자의 특성, 기자의 성격, 기자가 가져야 되는 역할들 이런 거를 주저리 설명을 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하나하나 이런 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기사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밑바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기사의 리드문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볼게요. 리드문은 우리 첫 문단, first paragraph라고 하는 것을 리드문이라고 하는데요. 단신들, 즉 스트레이트 뉴스의 리드문은 굉장히 간결해요. 육하원칙이 전부일 때가 많고요. 그냥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왜 누가 뭘 언제 발표했다 이런 게 그냥 리드문이 될 때가 많아요. 굉장히 빨리빨리 그 정보를 독자들한테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많이 취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 전 수업 시간에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전면을 차지하고 있는 피처나 investigative reporting이나 이런 것들은 first paragraph가 하는 역할은 이런 썸머리 축약시켜주는 게 아니라 육하원칙을 써서 이 어쨌다 저쨌다 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독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 기사를 조금 더 읽을까, 다음 패러그래프까지 읽을까 라는 생각에 흥미있게 쓰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문장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의 리드문이 있겠지만 어쨌든 간 기사의 종합적인 구조는 이 역피라미드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피처는 조금 더 요새의 추세는 마지막에 조금 더 멋있는 말로 이렇게 마무리를 할 때도 있지만 어쨌든 단신 스트레이트 뉴스나 피처나 조금 더 중요한 이슈들을 앞부분에 놓고 조금 더 덜 중요한 것들을 뒷부분에 놔서 이렇게 역피라미드라고 저희가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온라인에만 올라가는 기사들은 그렇게 크게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지만 전 수업에서도 보셨다시피 한 지면에 한 600단어, 700단어 영문으로 1000단어 밖에 못 들어가는데 막 쓰다 보니까 1600단어를 썼어요. 이걸 빨리 줄여야 될 때 역피라미드 순으로 기자가 썼다면 그냥 밑에 부분을 제거하면 되겠죠. 뉴스라는 게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되고 빨리 프린트를 맡겨서 빨리 다음날 신문을 배달해야 되는 그런 형식으로 운영이 되는 산업이다 보니까 이런 역피라미드 구조를 늘 띄고 있다는 거. 그래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오피니언, 사설, 단신 뉴스, 피처 뉴스 정말 긴 기사를 읽고 있는데 너무 지겨워. 근데 이건 중요해서 좀 읽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중간 정도까지만 읽으셔도 웬만한 중요한 정보는 읽으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시간에 제가 보여드렸던 단신 기사인데요. 정부가 그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을 월요일부터 1단계로 완화시킨 이런 내용이죠. 이것을 어떻게 썼는지 리드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제목은 Nation to return to level 1 restrictions after declining new virus cases. 사진이 나오고 그 다음에 회색으로 살짝 나온 게 이건 사진 캡션, 사진 설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따가 자세히 이건 또 어떻게 작성하는지 보실 거고요. 기사 리드문을 보면 Nationwide social distancing restrictions will be relaxed to level 1 starting Monday. Although almost requirements
for cafes and high-risk businesses in a greater Seoul area will be maintained, the Prime Minister announced Sunday. 굉장히 간단한 문장이죠. 누가, 프라임 미니스터가 언제, 썬데이에 무엇을,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이 월요일부터 1단계로 완화되는 것을 발표했다. 어떻게 서울 주변 등 대도시 카페나 고위험 사업들은 규정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바뀐다. 어디서 발표했다. 이런 것도 다음 문장에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육하원칙을 사용해서 간결하게 정부가 어떤 발표를 했다라고 하는 리드문이 있을 수 있겠죠. 만약 이게 온라인 수업이 아니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써보고 이렇게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여러분도 써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국문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트럼프, 김정은으로부터 어제 아름답고 따뜻한 친서 받았다. 이런 기사가 있어요. 간단히 읽어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전날 아름다운 친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런 정부가 이런 발표를 했을 때 영문으로 이거를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작성을 해보신다고 생각할 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여러 단어들이 생각이 나시겠죠? 제가 이걸 가지고 많은 이제 학생들한테 한번 시켜봤을 때 흔히들 하는 실수들이 있었는데 아마 여러분이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셨나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랄게요. 우선 US President Donald Trump said 언제? Tuesday. He has received a beautiful and very warm letter from 누구한테서? North Korean leader 김정은. 이 첫 문단만 보고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저희는 미국 대통령 트럼프 다 아니까 친구들이 쓸 때 그냥 Donald Trump said 이렇게 쓸 때도 많아요. 하지만 신문은 그 누가 됐던지 간에 타이틀을 꼭 붙여줘야 돼요. US President. 전 세계인이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인 걸 알고 있어도 처음 이 사람을 언급할 때는 US President 도널드 트럼프라고 말을 해줘야 되고 Tuesday 말한 거 receive the beautiful 할 때 따옴표가 있죠. 또 very warm도 따옴표가 있어요. 이거는 인용구여서 트럼프가 직접 사용한 단어들이죠. 만약에 이 전에 있던 한글로 청와대에서 한글로 이런 보도자료를 배포를 했어요. 근데 나는 영어 매체고 영문으로 이걸 써야 돼요. 그러면 이걸 그대로 번역을 해서 영문으로 쓰면 될까요? 절대 안 되겠죠. 트럼프가 한국말로 하지 않았죠. 영어로 했는데 이걸 한국어로 번역한 것을 다시 영어로 번역을 저희가 임의로 해버리면은 그 사이에서 단어들이 다르게 쓰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 신문은 누군가가 영문으로 말을 했으면 그 원본을 찾아서 꼭 그 사람이 사용한 것을 그대로 사용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청와대가 이것을 국문으로 줬다면은 영문으로 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아니면 화이트하우스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런 걸 얘네가 게시해 놓은 게 있는지 이런 걸 찾아봐서라도 아니면 녹화 뜬 게 있는지 유튜브에 이런 게 올라와 있는지라고 봐서도 꼭 영문을 찾아서 이걸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따옴표 안에 이런 게 있고 김정은 또 많은 친구들이 틀렸던 게 김정은 해서 그냥 스펠링 김 K-I-M 정 J-E-O-N-G 은 하면 E-U-N 이렇게 쓰면 되겠지 라고 해서 김정은이라고 쓰는데 기자가 아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정확성. 정확하게 써야 되는데 이름을 그렇게 임의로 써버리면 절대 안 되겠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름을 KIM 종운 이렇게 사용합니다. 이거는 그 사람이 정한 거라 우리가 뭐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르게 쓰면은 이 사람을 명시하는 게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름을 쓸 때, 유명한 사람들, 그 사람의 직책을 쓸 때, 그 어떠한 장소를 쓸 때 꼭 확인하고 써야 된다는 거, 또 영문을 쓸 때 그 언어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 한국말로 말했으면 이걸 그냥 영어로 풀어서 쓰는 거는 괜찮아요. 뭐 불어로 말했어도 영어로 써도 괜찮아요. 하지만 영어로 쓴 걸 영문으로 쓸 때는 국문으로 번역된 걸 절대로 다시 번역을 해서 쓰면 안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좀 자주 틀리는 거 가져와 봤는데요. 김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김정은은 꼭 본인이 쓰는 이름이 있고, 되게 유명한 조수미 오페라 가수, 또 유명한 K-팝 가수들 본인이 다 쓰는 이름 스펠링이 있겠죠. 그걸 저희가 임의대로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기자는 반드시 그 사람의 뭐 에이전시나 그 사람의 소속돼 있는 그런 곳들을 찾아내서 그 사람의 직접 이름 쓰는 스펠링을 알아내서 써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또 이제 기관 명칭, 서울시청이다, 예술의 전당이다, 이런 거 영문으로 정확히 어떻게 써 있는지를 웹사이트나 그런 곳에 들어가서 써야 된다는 거. 이게 영문 기사 쓸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점이죠. 또 이제 한국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한국에서 이제 기사 작성을 하다 보면 뭐 판소리 뭐 이런 거 어떻게 표기할 것인지, 저희가 그냥 판소리로 영어로 쓰면은 당연히 한국 분들은 이해를 하시겠죠. 하지만 외국에서 주한 외국인들은,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은 판소리 하면 읽겠지만 그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르실 거예요. 그럼 친절히 판소리가 무엇인지 거기에 또 설명을 덧붙여야 되는 것도 영어 신문에 있는 기자로서의 역할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또 김밥, 떡볶이 이런 것도 아무리 유명한 그런 잘 알려져 있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괄호치고, 저희 신문 아마 이거 끝나고 궁금하시면 한번 검색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떡볶이 치면 꼭 괄호치고 뭐 long, 뭐 라이스 케이크 뭐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김밥도 그렇고 늘 설명이 뒤에 덧붙여져 있는 거 늘 이렇게 친절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은 아까 단신의 리드를 보셨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재밌게 쓰려고 하는 리드를 보여드릴게요. 조금 오래된 영화긴 한데요. 옛날에 노무현 다큐멘터리가 나왔어요. 이 노무현 다큐멘터리가 박스오피스 1위를 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이 다큐멘터리가 1위를 석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화 담당 기자가 기사를 써야 되겠다 하고 영화관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영화를 쓰게 됐는데, 이걸 기사로 쓸 때 만약에 재미없는 리드라면 노무현 다큐멘터리가 한국 국내 영화관들에서 뭐 예를 들어서 목요일 날 몇 시에 목요일 날 상영을 시작한다, 혹은 목요일 날 노무현 다큐멘터리가 전국적으로 박스오피스 1위를 뭐 3주간 연속으로 했다, 이렇게 리드문을 써버리면 굉장히 재미없고 이런 기사가 수두룩하게 많이 쌓여 있겠죠. 어떻게 하면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특히 코리아 중앙데일리, 외국인이 노무현 다큐멘터리 이 기사 읽어야 되나? 조금 더 재미있게 읽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한번 하라고 했어요. 이 기자가 어떻게 쓸까 고민을 하다가 시사회에 갔는데
영화 기자들은 영화가 개봉하거나 개봉 후에 이제 시사회라는 걸 갖죠. 모든 기자들이 거기 가서 영화를 같이 봐요. 그런데 영화 이제 제작한 곳에서 뭐 명함도 주고 영화 관련해서 자료도 주면서 이제 기자들이 앉아서 보겠죠. 그러고 보고 가서 기사를 쓰는 건데, 이상하게 노무현 이 다큐멘터리 시사회에서는 자료를 주면서 꽉 티슈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꽉 티슈를 지? 요만한 티슈도 아니고 꽉 티슈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티슈를 왜 줬지? 하고 보니까 굉장히 눈물을 많이 흘리게 하는 영화였다는 거예요. 뭐 본인은 뭐 그렇게 노무현 팬이 아니어서 울진 않았지만 주변에 있는 수많은 기자들이 그 꽉티슈를 다 쓸 때까지 눈물을 닦으면서 울면서 나왔더라 라는 이야기를 해서, 그럼 그렇게 리드를 시작해보면 어떨까 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쓴 리드가 이거예요.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When reporters were each handed a box of tissue ahead of entering a press preview last month for our president, it seemed obvious what kind of documentary it would be. A tearjerker that highlights the successes and mourns the death of late President 노무현. 이런 식으로 굉장히 노무현 다큐멘터리가 눈물을 막 짜내는 그런 다큐멘터리였고, 되게 일반적이지 않았지만 리포터들한테 그 박스 티슈를 나눠줄 정도로 제작사들도 이미 예상한 그런 영화였고, 그래서 박스오피스 1위까지 했다. 이런 식으로 좀 전개를 이어가는. 독자로서 어떠셨어요? 아까 조금 재미없었던 노무현 다큐멘터리, which began its screening at various cinemas across the country last week, is topping box office charts in Korea. 이거랑 요거랑 비교를 해보시면 어떠신 것 같으세요? 확실히 좀 더 읽고 싶은 마음이 후자 기사에 더 많이 드시죠? 이런 식으로 리드문은 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특히 긴 기사일수록 리드문은 후크 역할을 해요. 약간 낚시질이라 그러나, 약간 이 사람이 내 기사를, 내가 정말 이렇게 힘들게 공들여서 쓴 기사를 끝까지 읽게 하려고 이렇게 잡아당겨오는 후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리드문은 이렇게 여기까지 보겠고, 그 다음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사진 설명이 있어요. 사진 설명도 기사를 여러분이 신문을 펼쳐서 혹은 온라인에 보시게 되면은 사진 설명이 항상 이렇게 조금 작은 글씨로 보이게 되는데요. 사진 설명도 규칙이 있어요. 기사와 달리 사진은 그 사진에 어떠한 모습이 담겨 있는지를 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늘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걸 보시면은 이 어머니께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죠? 최은주 sheds tears. was shedding tear가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과거에 일어난 일이고 이미 사진이 찍혀서 눈물을 흘린 사진임에도 불구하고 사진에서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걸 찍었기 때문에 sheds tears while holding a picture of her 5-year-old daughter who must undergo 9 hours of peritoneal dialysis, 이게 복막 그 투석이에요. On a daily basis at the Seoul Central District Prosecutor's Office after filing a complaint against McDonald's Korea. 옛날에 그 맥도날드 햄버거 사건 때문에 아기가 이제 아파서 맨날 투석을 할 수밖에 없는 아이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고소장을 검찰청에 접수를 하고 이 기자들 앞에서 사진을 보여주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사진 설명에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죠. 기사에 막 자세히 설명을 해도 사진에도 이렇게 현재 시제를 써서 꼭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잊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어떤 한 아저씨께서 칠판에 뭐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죠. 그럼 어떻게 써야 될까요? At the Intellicon Metalab Research Institute 임영익 이라시는 분이 attorney and developer래요. explains
explained도 아니고 explaining도 아니에요. explains the operational control of the ILIS legal AI. AI 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캡션을 써주는 거예요. 만약에 울고 있지도 않고 설명을 하고 있지도 않고 이렇게 포즈만 잡고 있다 라고 하면은 이런 방식을 또 쓸 수 있어요. From left to right are Tom Holland, Jacob Batalon, and John Watts, the director behind the upcoming Spider-Man Homecoming. 그냥 이렇게 쓴 다음에 Ahead of the movie's release Wednesday, the three visited Korea. 여기서는 사진에서는 그냥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누구 라고 썼으니까 더 이상 현재 시제는 쓸 필요 없이 그냥 이 세 명이 visited Korea, 한국을 방문했다. handheld press event 라고 쓸 수 있겠죠. 또 이제 영문으로 기사를 쓰다 보면 뭐 외국에서는 상관없겠죠. 하지만 한국에서 영문 기사를 쓰다 보면 굉장히 한국적인 걸 많이 다루게 돼요. 정치, 사회부, 경제부, 뭐 산업부, 문화부 할 거 없이 다 한국에 관한 것들을 쓰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자들은 굉장히 친절해질 수밖에 없어요. 조금 더 설명해야 되고 조금 더 길어지겠죠, 기사들이. 예를 들어서 한국의 뭐 수능이 갑자기 뭐 수능의 시스템이 바뀌었다 라고 한다면 그 정치사회부 기자는 그걸 쓰면서 한국의 수능 시스템부터 설명을 해야 될 거예요. 그죠? 한국 사람들은 그거 굳이 설명 안 해도 이거 읽기 바쁜데 외국 사람들은 이게 바뀌었어? 그럼 그전 시스템은 어떤 거였는데? 하루 만에 이걸 다 본다고? 저는 옛날에 뉴질랜드에서 왔는데 저희는 수능이란 걸 하루 만에 치지 않고 일주일 동안 한 과목에 3시간씩 시험을 쳤어요. 이런 나라에서 온 사람이 수능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당연히 설명을 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은 다 조금씩 설명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문화부 기사로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몇 년 전에 이제 판소리에 굉장히 유능하신 이자람 씨와 또 극작가이신 우리 고선웅 작가께서 합작을 하나 내셨어요. 흥부와 놀부 이야기를 굉장히 꽈가지고 미스터 흥부라는 이런 제목으로 판소리 공연을 하나 이제 올리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국문으로 흥부와 놀부 이야기를 이렇게 비틀어 가지고 굉장히 재미있게 이 두 위대한 극작가 판소리 싱어가 이런 공연을 올렸다라고 기사를 쓰면 외국인들은 첫 번째 판소리가 뭐야? 이자람 처음 들어보는데? 이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흥부와 놀부 이야기가 뭐지? 이런 세 가지 정도의 의문을 가질 수 있겠죠?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독자에게 궁금증을 갖게 하면 절대 안 된다 그랬죠? 기사 하나하나에 설명을 자세히 써야 돼요. 흥부와 놀부 이야기는 막 주저리 쓸 건 없지만 흥부와 놀부 이야기는 간단히 한국의 옛날에 그런 전래동화 이야기고 흥부 놀부 뭐 브라더끼리 뭐 있었던 이야기다. 간단히. 그 다음에 이자람은 굉장히 한국에서 거의 탑 클래스인 판소리 싱어다. 판소리는 한국의 굉장히 전통 트레디셔널한 오페라, 싱잉 오페라 타입인 그런 퍼포밍 아츠다. 이런 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설명만 해줘도 이제 기사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영문 기사는 설명이 들어간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2020년 10월 7일자 기사를 보면서 어떤 구조로 이제 쓰여졌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것은 아마 게임이 새로 출시돼서 BTS를 활용한 넷마블 기사를 한 기자가 작성을 한 거예요. 리드문이에요. 넷마블이 언제 어디서 뭐 무슨 누구를 사용해서 기사를
게임을 출시했다. 이렇게 리드를 쓰지 않았어요. 이 기자는 어떤 문구를 선택했냐면 Games, music, and television are the three staples of Korea's cultural exports that also fulfill the people's needs for entertainment. 이런 문구로 시작을 했어요. 즉, 게임, 음악, 방송은 한국의 주요 문화 컨텐츠로서 수출액은 물론 사람들의 즐거움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런 식으로 약간 게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하는 거죠. 또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친절하게 단어 뜻을 풀이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While the respective business sectors continue to grow in both local sales and exports, a rising trend has seen these fields come together using the best of their resources to create a unique K-culture symbiosis where music fans download games to see their favorite stars turned into characters and game fans turn on their TVs to see their favorite games turned into dramas. 이런 식으로 각 업계는 국내 매출뿐 아니라 수출 면에서도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각각의 성장 외에도 다른 업계와 협업을 하면서 특이한 K컬처 속 공생하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현상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이로 인해 음악 팬들은 좋아하는 연예인이 게임 캐릭터로 변한 것을 보기 위해 게임을 다운받기도 하고 반대로 게임 유저들은 가장 좋아하는 게임이 드라마로 리메이크된 것을 보기 위해 TV를 켜기도 한다. 되게 장황하게 막 설명을 하죠. 그냥 게임이 출시됐어, 뭐 이랬어, 저랬어 라고 하기보다 조금 더 우리 K컬처가 어떤지, 수출 지금 어떻게 성장을 하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서 좀 이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 기사를 좀 읽게 하게끔 이런 식으로 좀 친절하게 설명을 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본문으로 들어와요. The most iconic example. example이라 그랬지만 사실 이 기사를 쓴 이유죠. 넷마블의 largest mobile game BTS Universe Story, a storytelling game that's come as a result of a second collaboration between Netmarble and Big Hit Entertainment released on September 24. 여기서 좀 자세히 나왔죠. 9월 24일 날 출시한 이런 넷마블과 BTS의 두 번째 결합물. 이런 식으로 원래 하려던 말이 세 번째 문단에 나타났어요. 이런 식으로 기사는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Each member of K-pop's biggest boy band, BTS, has been turned into a 3D animated characters within the game. 이런 식으로 BTS가 어떻게 이 게임 안에서 어떤 식으로 캐릭터가 되었고 어떤 식으로 게임이 진행되는지 게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 다음은 The game topped Apple's App Store popular free game chart a day before its official release, with pre-downloads in Asian countries including Korea, Japan, and Taiwan, and reached the top 5 on the list of European countries such as Germany and Russia. 공식 출시 하루 전에도 벌써 이미 일본, 대만 이런 데서 앱스토어 인기 무료 게임 차트를 점령했다. 이런 식으로 이 게임이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백그라운드, 백업을 해주는 그런 문구였고요. 그 다음 pre-downloads allow players to have the app downloaded to their phones prior to the game. 이런 식으로 사전 다운로드에 대해 설명을 해줬어요. 왜냐하면 이 앞에 것만 읽어보면 사전 다운로드가 가능해? 저같이 약간 앱 이런 다운로드 잘 모르는 사람은 그런 궁금증이 나거든요. 그 궁금증이 생기려 하자마자 이 문장을 써 넣은 거예요. 프리 다운로드는 이런 공식 서비스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앱을 핸드폰에 미리 다운받아서 서비스가 시작하는 동시에 플레이가 가능하도록 해주는 거야.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죠. 그 다음에 쭉 이렇게 그래서 뭐 출시 하루 이후에도 전 세계 앱스토어 상위권에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BTS 유니버스
스토리에서는 보이그룹 방탄소년단과 얘네들의 세계관이 일종의 IP로서 재가공이 된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문화업계에서는 이 IP가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재산이고, 잘 만든 하나의 IP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기사를 이렇게 한번 뜯어봤어요. 이런 식으로 늘 첫 문단은 간결하고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했냐 뭐 이렇게만 진행돼야 되는 건 아니라는 점, 또 좀 자세히 설명을 하면 할수록 좋다는 점, 하지만 그 중에서도 늘 간결해야 되고 명확해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고, 다음 시간에는 좀 기사를 쓰면서 자주 틀리는 표현들, 또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문구들, 이런 것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